1986년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했죠. 한국?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성?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2025년 일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일본은 이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가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라피더스. 이름도 생소한 일본 회사 하나가 2022년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설립자금 700억엔, 참여기업,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일본 정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7년까지 이 나노칩을 만들겠다. 세계가 웃었어요. 일본이? 지금 40나노도 못 만드는 나라가?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쏟아붓는 돈 2.9조 엔, 우리 돈 약 29조 원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목표는 더 큽니다. 정부 지출 10조 엔, 민관 합쳐 50조 엔, 우리 돈 500조 원 규모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목표는 더 큽니다. 정부 지출 10조 엔, 민관 합쳐 50조 엔, 우리 돈 500조 원 규모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첫째, 일본은 왜 30년 만에 다시 반도체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둘째, 라피더스는 정말 삼성과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셋째, 그리고 이게 당신의 국민연금, 당신 자녀의 일자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자, 그럼 시작하죠. 198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NEC, 2위 도시바, 3위 히타치. 1986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회사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미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텔도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죠. 일본이 세계를 지배한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한국, 삼성, LG, 현대전자.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이 일본을 모방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방심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10년은 앞서 있는데? 근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투자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안정을 택했고요. 2000년대 삼성이 메모리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밀려났어요. 2010년 엘피다 파산, 일본 마지막 드램 기업이 무너진 겁니다. 2015년 도시바 반도체 매각,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죠. 그리고 2025년 일본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라피더스, 라틴어로 빠른이라는 뜻이에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27년까지 이 나노칩을 양산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목표냐면요. 일본은 지금 40나노 수준이에요. 이 나노로 가려면 8세대를 한 번에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나 내년에 대학 가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비밀 무기가 있거든요. IBM. 라피더스는 IBM과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IBM은 이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장이 없어요. 직접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피더스한테 기술을 넘겨준 겁니다. 라피더스는 15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미국 IBM 공장에 보냈어요. 훈련받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라피더스가 발표했습니다. 이 나노 시제품을 만들었다. 세계가 충격받았죠. 진짜야? 일본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제품 만드는 거랑 양산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국 SMIC도 7나노 시제품은 만들었는데 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라피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시제품 성공, 2027년 양산 목표. 근데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TSMC는 이 나노를 2025년 말부터 양산합니다. 삼성은 2027년 목표고요. 라피더스는 2027년, 삼성이랑 비슷한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 일본의 전략이 나옵니다. 우리는 TSMC랑 경쟁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요. TSMC는 대량 생산에 강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한테 수백만 개씩 칩을 만들어주죠. 라피더스는 다른 길을 갑니다. 특수칩, 슈퍼컴퓨터, 군사용, AI 연구용, 소량이지만 고부가가치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한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실리콘 웨이퍼, CMP 슬러리, 이런 핵심 소재들,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요. 포토레지스트만 해도 세계 시장 점유율 50%부터 70%를 차지합니다. 이런 품목이 일본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생각한 겁니다. 소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장비는 ASML, 도쿄 일렉트론, 제조만 성공하면 풀 패키지로 간다. 설계부터 제조, 소재, 장비까지 다 일본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게 라피더스의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라피더스가 이 나노 공장 짓는데 필요한 돈, 5조엔. 우리 돈 약 50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약속한 돈은 2.9조엔, 약 29조 원이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소니가 추가 투자를 약속했어요. 근데 충분할까요? 삼성은 평택 공장에 30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TSMC는 대만 신축 공장에 50조 원 투자했고요. 라피더스 50조 원, 비슷한 규모예요. 근데 삼성이랑 TSMC는 이미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라피더스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고객도 문제입니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큰 고객이 있어요. 삼성도 테슬라, 구글 같은 곳과 계약했죠. 라피더스는 아직 확정된 고객이 없습니다. 애플, 구글과 협상 중이라는 얘기만 나올 뿐이에요. 만약 고객 확보에 실패하면 50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BBC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홋카이도 꽃의 섬을 세계 반도체 허브로 바꾸려는 일본의 대도박. 도박이죠. 성공하면 일본은 반도체 강국으로 돌아옵니다. 실패하면 50조 원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본 라피더스가 성공하면 한국에 세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경쟁자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TSMC, 삼성, 인텔 셋이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라피더스가 들어오면 넷이 되는 거죠.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가 늘어나면 삼성 몫이 줄어듭니다. 둘째, 소재 부품 압박입니다. 일본은 핵심 소재를 쥐고 있어요. 2019년 일본이 한국한테 수출 규제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를 막았더니 일시적으로 생산 차질 우려가 나왔습니다. 만약 라피더스가 성공하면 일본 정부가 또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자국 기업 라피더스 먼저 공급하고 한국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삼성이 발목 잡히는 거죠. 셋째, 미국, 일본 동맹 강화입니다. 라피더스는 IBM 기술을 쓰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라피더스에 투자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만약 미국과 일본이 손잡으면 한국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삼성한테 텍사스에 공장 지어라 압박하고 일본은 소재 못 준다 압박하고 양쪽에서 조이는 거죠. 당신의 국민연금, 삼성전자 지분 약 8% 투자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일본 경쟁에서 밀리면 주가가 떨어지고 당신의 연금 수익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연결되어 있어요. 삼성 평택, 화성 공장.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요. 만약 경쟁이 심해지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 자녀가, 당신 손주가 일할 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합니다. 라피더스가 2027년 2나노 목표라고요. 우리는 2025년 2나노 양산하고 2027년에는 1나노로 가야 합니다.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앞서가는 거죠. 둘째, 소재 부품 자립을 서두러야 합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정부가 투자했어요. 국산화 성공한 품목도 있고요.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거든요. 완전 자립까지 가야 합니다. 셋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일본이 미국 IBM과 손잡았다고요? 우리도 미국 시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3조 원 투자하는 거. 이게 바로 미국 시장 확보 전략이에요. 일본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라피더스 30년 만의 반격입니다. 정부 10조엔, 민관 합쳐 50조엔. 우리 돈 500조 원 규모 프로젝트예요. IBM 기술로 2027년 2나노 양산 목표, 2029년에는 1.4나노까지 노립니다. 소재 부품은 일본이 이미 쥐고 있고요. 제조만 성공하면 풀 패키지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TSMC 삼성보다 2년 늦고 수율 미확인, 고객 미확보, 5조엔 자금 부족.
BBC가 말한 대로 이건 도박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자 증가. 둘째, 소재 부품 압박 가능성. 셋째, 미국 일본 동맹 고립 리스크. 당신의 연금이, 당신 자녀의 일자리가 이 전쟁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86년 일본이 세계 1위였습니다. 2025년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다시 올라올까요? 한국이 자리를 지킬까요? 앞으로 5년이 결정적입니다. 2025년 라피더스 시제품 성공, 2027년 2나노 양산 도전, 2029년 1.4나노 목표. 이 타임라인 속에서 삼성과 SK가, 당신의 연금이, 우리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전쟁의 숨은 1인자를 다뤄볼게요. 네덜란드 ASML. 이 UV 장비를 독점한 이 회사가 없으면 삼성도, TSMC도, 일본도 모두 멈춥니다. 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세계를 쥐고 흔드는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일본 라피더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번 성공한다. 2번 실패한다. 3번 한국 위협된다.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전쟁을 읽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